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These hands were once used for battle. Now they're but humble tools for peace. I need to figure out exactly who I am. 우주의 모든 신을 몰살하려는 신도살자 고르가 등장하며 토르는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발키리, 코르그, 그리고 멸리느를 휘두르는 마이티 토르가 되어 나타난 전 여자친구 제인과 재회하게 됩니다. 전 우주적 스케일의 위협을 맞이한 토르는 과연 복수심에 휩싸인 고르를 저지할 수 있을까요? 토르와 고르, 늦자 돌림 두 인물의 갓 매치가 시작됩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의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의 뒤를 이어서 토르 러브 앤 썬더가 개봉을 했고요. 관객들의 호불호는 선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불호 쪽에 좀 가까웠고요. 재미없게 보신 분들조차도 모두가 동의하는 거는 그 크리스찬 베일 형님이 나오는 그 장면, 그러니까 고르죠. 극 중에선 고르죠. 고르가 나오는 장면은 진짜 영화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게 집중도가 달라지더라. 진짜 대단한 배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모두 다 동일한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고르가 안 나오는 장면들은 도저히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내용적으로나 아니면은 장면적으로나 나사가 몇 개씩 좀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뭔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자세하고 정확하고 정교하게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냥 대충 퉁치고 가자. 그렇다 칩시다. 그냥 우리 내용 전개를 위해서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마블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한 얼렁뚱땅, 이 정도는 그냥 허용해 주겠지, 이런 느낌으로 만든 그런 느낌이라서 보는 동안 저는 조금 실망을 했고, 무엇보다 가장 열받았던 부분은요, 제가 맨날 저희 동네에 있는 아이맥스 관에서만 보다가 이 토르가 아이맥스 포맷으로 상영을 한다길래 처음으로 그 힘들다던 용산 CGV 아이맥스의 경쟁률을 뚫고 예매를 성공해서 기차를 타고 수원에서 용산역까지 기차 타고 가서 이렇게 아이맥스 관에 입성을 했는데, 너무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지만 아이맥스 비율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탑건 매버릭 같은 경우도 풀아이맥스 상영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임팩트를 줘야 되는 장면이라든지 중요 장면은 다 아이맥스 비율을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체 무슨 기준으로 아이맥스 비율을 넣고 뺐는지를 모를 정도로 약간 이 장면은 좀 이렇게 CG도 많이 쓰고 스케일이 있는 장면인데 왜 아이맥스 비율을 안 썼지? 싶은 부분도 있고, 이 장면은 그냥 대화하고 있는 건데 왜 아이맥스 비율로 나오지? 약간, 그러니까 쓸 거면은 좀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좀 비주얼적인 그 리소스를 많이 때려 부었을 때 그때 좀 잘 써주든가.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뭔가, 그래서 좀 이 용산 CGV IMAX의 그 명성을 익히 듣고 굉장히 기대하고 갔습니다만 온전히 다 느끼지 못하고 좀 실망한 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받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항상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잡으면요, 늦어도 하루 전에는 이렇게 예약 살롱을 걸어놓고 좀 이렇게 이미지도 준비하고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1년 이제 넘게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그러니까 아싸리 재미없게 봤으면은, 진짜 이건 쓰레기다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그냥 빨리 욕하고 싶어서라도 두근거려가지고 준비를 하고, 아니면은 정말 재밌었으면은 이 재미있었던 이 감정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라도 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토르 러브 앤 썬더는요, 신기하게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무념무상. 그냥, 뭐, 봤네. 근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 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마블 영화가요, 지금까지 아무리 뭐 샹치, 블랙 위도우 이런 거 다 좀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한 작품 속에서도, 한 방씩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싶은 장면들이 한 컷씩은 꼭 있었어요. 뭐 장면이든 요소든 등장인물이든 뭐든 간에. 근데 이 토르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요소들이 뭐 장면이든 누구든 뭐든 간에 그런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야, 대체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대차게 깠던 마녀2나 아니면은 저기 티탄 같은 작품들도 욕할 요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야, 이거 뭐 뭘 욕해야 되고, 이거 그냥 얘기하기가 소재조차도 딱히 안 떠오르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악플보다 무서운 무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 열변을 막 토했는데 지금 어떤 것들이 올라왔나 좀 볼게요. 그리고 카깡님이 전부 건젤 로저스 노래던데 라고 하셨네요. 죄송한데 제가 이거 나중에 이제 올라오신 분들이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지만 건젤 로저스가 누군지 제가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 감흥이 없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신 분들이 이 그 건젤 로저스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래, 맞아요. 이 예고편에 쓰였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뛰어났다. 이거는 뭐 인정하겠습니다. 요 근래 마블 페이스4 영화들은 뭔가 하향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사실 이 하향된다는 게 뭐 작품성 이런 걸 떠나가지고 흥행 스코어만 보더라도 이 그 스파이더맨 말고는 뭐 있었나? 최근에?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제가 건젤 로저스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더니 소대가리님이 세상에 라고 하시네요. 올라오셔서 마음껏 욕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웰컴 투 더 정글. 웰컴 투 더 정글은 제가 그 스피닝 곡 중에 있어서 땡동 땡동 웰컴 투 더 정글 요 노래는 알거든요. 이거 한국 가수 노래인데 이거 아니죠? 아니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뭐 스파이더맨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던 영화겠죠. 맞아요.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 아쉬운 거를 상쇄할 만한 어떤 그 요소들이 있던 작품이라 뭐 용서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저 혼자 떠드는 거는 이쯤 하고요. 지금 한 분 한 분 제가 게스트 초대를 할 테니까요. 올라오셔서 편하게 얘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카깡님부터 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녀2보다 이게 잘 만든 영화인 건 알겠는데 재미는 네. 솔직히 마녀2보다 더 없었어요. 잘 만들었지만 재미는 더 없었다. 재미 포인트 하나도 없었어요. 영화에서 음, 너무 심각하고 이제 마블 다음 시리즈부터 정말 위험하겠구나. 음, 저 장담하면 다음 편부터 재밌는 거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음 개봉 예정이 블랙팬서죠? 다음 순서가. 기대 하나도 안 돼요, 진짜. 블랙팬서도. 아예 기대 안 되고 음. 스파이더맨은 아무래도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볼만할 것 같은데 나머지 시리즈는 이제 완전히 내리막길 가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배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나마 마블에 포장지를 끼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봐줄만 했지. 만약 마블 빼고 봤으면 이 영화 진짜 10만도 안 들었을걸요. 영화 이 정도 많은 사람은. 좋습니다. OST도 좋다고 했는데 저는 완전 무성의하다고 느꼈어요. 그냥 한 가수 OST 그냥 도배한 거밖에 없잖아 이거. 곡 선정에 전혀 고민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좀 있긴 했어. 그 예를 들어서 라그나로크에서 할 때는 소름 쫙 돋잖아요. 그 액션씬이랑 같이 그 나올 때. 근데 OST 노래가 좋은 건 알겠지만 지금 이번 작에서도 이 OST가 딱 BGM으로 깔릴 때 그런 전작에서 보여줬던 그런 소름이 돋았나? 이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노래 좋네 이 정도? 영화를 못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그건 못 살리는 거죠. 오케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리고 카깡님한테만 여쭐 수 있는 질문인데요. 좀 궁금했던 건데, 카깡님이 아마 그 따님과 같이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아재들의 시선 말고, 그 따님의 그 초롱초롱한 그 시선으로는 어떻게 봤다고 얘기했는지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애기들 그냥 재밌게 보긴 보던데. 네. 그게 아마 내용이 재밌어서 재밌게 본 게 아니고, 웃긴 장면은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MZ식 개그 때문에 애가 그까지 본 거지 내용 자체가 재밌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 더 여쭙도록 하고요.
우리 소대가리님은 원래는 평소 같았으면은, 그러니까 본인 자유의지였다면은 웬만해서는 안 봤을 것 같지만, 오늘 제가 이 영화를 고르는 바람에, 먼 걸음까지 하셔가지고 보고 오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대가리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거 그냥 디즈니 장사 속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 마블의, 그러니까 저는 마블 팬도 아니고 뭐 디즈니 영화 그렇게 즐겨보지도 않으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마블 팬들이 보통 좋아하는 거는 그 캐릭터가 어떤 실제로 구현되고 그게 그 캐릭터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토론은 그게 거세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블 정서를 드러내고 거기다가 디즈니를 끼워 넣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 있잖아요. 네. 뉴 아스가르드. 네. 거기는 전 디즈니랜드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그 느낌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납치된 아이들을 구하고 정의를 다시 구현하고 그리고 악당에게 죽음이 아니라 뭐 이렇게 깨달음을 주고 이거 완전 뭐 디즈니 정서를 녹여내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니악한 어떤 그런 정서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대신에 이제 다음 세대들은 디즈니로 간다.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중심의 어떤 그걸로 가야겠다. 이걸로 기조가 완전 굳어진 것 같더라고요. 영화 자체가. 그리고 개그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아, 그쵸. 그 이름 갖고 개그하는 거 있잖아요. 네. 조디 포스터랑 네. 제인 폰다 이럴 때 미국 사람들은 저게 웃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재밌나? 그래. 그나마 좀 피식했던 거는 그 염소 울음소리 때문에 약간 좀 피식하긴 했는데. 맞아요. 염소 그거 뺐으면은 재밌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염소 울음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일 웃겼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소리 때문에 너무 거슬려가지고 너무 듣기 싫어 죽는 줄 알았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제일 좋더라고요. 염소가 네. 최고였어요. 염소가 주인공이었어요. 영화는. 여러분, 한간에 그 염소 울음소리가 감독의 목소리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최근 감독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감독 목소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 목소리 아닙니다. 좋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뒤에 다시 엿듣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PC, 감독, 뭐 분위기, 뭐 이제 다음 주자에 대한 우려 이런 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 마이티 토르예요. 마이티 토르인데, 이 작품에서 마케팅을 할 때부터 마이티 토르의 등장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실었단 말이에요. 그 제인이 토르 멸리른을 얻어가지고 토르와 함께 싸운다. 근데 막상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의문이 들었던 게, 이 마이티 토르가 탄생하는 과정이 납득이 됐나? 이게 진짜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됐거든요. 저도 이제 견배님처럼 개봉 첫날 좀 빠른 시간대로 보고 왔는데, 그 저한테 겐톡이 왔어요. 야, 마이티 토르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떻게 나오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답장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정이 그거잖아요. 이 제인 포스터가 암에 걸렸고, 이 어떤 고서를 뒤지다 보니까 멸리느를 만지면은 이제 그 건강해진다라는 그 한 문구 때문에 그 뉴 아스가르드로 찾아가서 이렇게 그 이상한 그 뽑기 뚜껑에 갇혀있던 조각난 멸리를 만졌더니 갑자기 그 마이티 토르가 되더라. 약간 이런 건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득력이 전혀 저는 못 느꼈어요. 설득력에 대해서. 그냥 갔더니 옛날에 토르가 뭐 멸리느한테 나 대신에 제인을 지켜줘 라고 했던 거를 멸리느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 산산조각이 난 그 입장에서도 갑자기 그 제인 포스터가 옆에 왔다고 해서 막 바르르 떨리더니 바로 다음 컷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뭐 무슨 세일러문 같은 그런 변신 장면을 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좀 힘을 얻게 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왜냐면은 영화 연출이 정확히 그래요. 그 뽑기 뚜껑 안에서 조각난 멸리르가 막 부르르 떨리고 약간 전기 빠식빠식 하더니 바로 다음 컷으로 넘어가고,
그 또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다가 그 고르의 수하들이, 그 그림자 수하들이 저기 뉴 아스가르드를 덮쳤을 때 갑툭튀하거든요. 근데 그 마이티 토르가 갑툭튀한 그 시점에는 이미 그 뉴 아스가르드 사람들은 이 마이티 토르에 대한 존재를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코스튬도 다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해관계들이 다 형성이 된 후란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냥 그 과정 다 설명하기 귀찮고, 이거 그냥 설명 안 해도 그냥 그 마블 팬이라면은 어른이 알아서 이해하겠지 하고,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견미님은 마이티 토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카카님, 뭐, 소대가리님이 얘기하신 거에서 이제 좀 약간 덧붙이자면은, 네. 저는 이제, 마블 이제 관련 또 이제 루머, 뭐, 뉴스 이런 거 다 찾아서 보는 편이다 보니까, 파파라치 컷 뭐 이런 거라고 하죠. 뭐, 이제, 그 장면을 촬영하는 사진이 있는데, 그 이제 제인 포스터가 이제, 그 뉴 아스가르드로 가서, 뮬리르를 딱 이제 만나는데 그 뮬리르를 통해서 이제 마이티 토르가 되는 걸 촬영을 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쩌면은 뮬리르를 통해서 이제 막 번개에 휩싸이면서 각성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그 장면이 그럼 이 영화에 나오겠건 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맞아. 제가 보기에는 또 최종적으로는 잘린 것 같은데 이렇게 촬영까지 했던 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다른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려고 했던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판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 카강님은 먼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 마이티 토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화에서? 저는 오히려 마이티 토르에 대한 거부감은 별로 없었고요. 오히려 오히려 뭐 그건 별로 없었고, 원작 마블 코믹스 보면 정말 허술하거든요. 내용 말도 안 되고 바로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 연결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이언맨 1편부터 해가지고 페이지 1은 굉장히 훌륭하게 포장을 잘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이 일본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원작은 훌륭한데 포장을 실패해가지고 실사하면 망한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많죠. 근데 마블은 페이지 1에서는 버릴 건 버리고 철권치하고 그걸 굉장히 영리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욕심이 많아지면서 얘들이 초반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약간 재미의 PC를 브록처럼 가져온 느낌이었는데 이제 재미가 없고 PC만 가져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마지막 그 돌괴물인가? 네, 코르그. 걔가 남자랑 사귄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굳이 진짜 완전 필요 없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내가 PC 교육 받으러 온 건지, 영화를 보러 온 건지, 되게 불쾌했고, 영화 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걸 마치 주입하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끼워넣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발키리도 대사 중에 약간 그런 뉘앙스 있지 않았어요? 레즈비언처럼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묘사된 건 아니지만 그 과거에 그 동료들을 사랑했다, 그녀들을 사랑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냥 이거를 정말 무성의하게 그냥 실사화한 느낌이 아닌가. 원래 그런 설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재밌게 편집을 해야 되는데. 재해석도 전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마이티 토르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지만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좀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요 PC 얘기는 저희 뒤에 따로 꼭지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마이티 토르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던 게 PC인데 미리 다 당겨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좋습니다. 그래도 그때 한 번 더 여쭙게요. 소태가리님은 이 새로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별로 신경 안 쓰이던데. 그래요? 나만 불편했구만. 네. 그냥 저 시간차는 그 다른 공간에 갔었잖아요. 그 지구 시간하고 거기 시간하고 다르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해되는 지점이고. 그거 말고 그 캐릭터가 특별하게 거부감이 있다거나 아니 영화 자체가 얼개가 안 맞기 때문에 네. 특별히 그것까지 그렇게 신경 쓰인 적도 없고요. 맞아. 그게 신경 쓸 만큼 좋은 영화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섬세한데 저게 하나 거슬린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가 안 맞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자체가 염소 말고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서
아, 나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았어요? 제인이 그 암 환자로 나올 때는 완전 미이라처럼 나오다가 그 말티 토르만 되면은 근육 빵빵 헬스녀로 나오잖아요. 완전 막 울끈불끈하게. 그 테이크를 나눠서 찍으면 되죠. 뭐 울근불근할 때 한번 찍고 예. 다이어트 쫙 한번 해갖고 그 상태만 쫙 몰아서 찍으면. 근데 이게 뭐가 CG지? 이게 되게 당연히 그 암 환자 때가 CG겠죠? 왜냐면은 캡틴 아메리카 1편에서도 그 캡틴 아메리카로 변하기 전에 엄청 왜소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왜소한 모습이 CG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근육 빵빵이었지만. 근데 이번에도 아마 뭐 비슷한 CG를 썼나 싶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 아무리 컷을 나눠서 찍는다 한들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근육질과 완전 미이라 수준의 어떤 극한의 다이어트를 이렇게 병행을 했었어야 될 텐데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뭐 그거보다 더 불편했던 거는 네. 그 어줍지 않게 그냥 다른 영화들 좀 끌어왔는 게 네. 좀 이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아, 어떤 영화들이 보이셨나요? 그 예를 들면 뭐 클로저 같은 영화들. 클로저 같은 그 나탈리 포트만이 그 좀 막 이렇게 그 연애하던 그런 영화. 뭐 주드로랑 같이 나오는 주드로랑 같이 나오던 네. 그 막 남녀간에 그 의견 안 맞아서 서로 뭐 이렇게 사랑하다 싸우고 이런 영화들 끌어오는 거 있었고 그 우주 그 항해할 때 배 타고 네. 고래 나오잖아요. 고래. 아, 나오죠. 그 약간 저기 우영우? 네. 아니 우영우? 우영우? 그 크리스 햄스워스 나왔던 옛날에 모비딕. 아, 네. 그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뭐 다르게 개봉했었는데 예, 하트 오브 씨. 하트 오브 그 씨. 영화 이렇게 끌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인물들한테 맞춰갖고 자꾸 막 어줍잖게 막 끼워넣는 것 같아서 네. 그 이미지를 되게 부각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받아서 이런 영화들을 거쳐온 배우들이 이제 뭐 마블을 통해서 뭐 연기를 했고 이제 졸업한다 뭐 이런 느낌 자꾸 주는 것 같아서 좀 어색하더라고. 그게 다음 스텝을 위한 뭐 이렇게 밑밥처럼 이렇게 쓰고 버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작품에서 그 다른 MCU 작품들과의 연결고리점들이 보이셨나요? 그러니까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다음 그 페이지 4라는 그 거대한 그 서사를 이어가기 위한 게 그 고르가 그 열쇠로 문 열고 나왔을 때 나오는 그 신전 정도? 그 정도? 그죠? 토르 5 떡밥. 그죠? 이제 그 그리스 신들 나와가지고 헤라클레스가 이제 신 캐릭터로 뭔가 이제 토르 5의 빌런으로 나오겠거니 이런 그 떡밥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그 가슴에 털이 엄청 많잖아요. 저는 나오는 순간 아씨 싶더라고요. 저 뭐 매생이가 왜 저렇게 수북해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원작 코믹스를 보니까 원작 코믹스도 똑같이 생겼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헤라클레스가 나오나 보다. 그리고 저는 그 제우스가 그 번개에 맞고 완전히 죽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던 것도 아니 아까 죽은 것처럼 연출했으면 그냥 죽이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아까 PC 요소, 그 PC 요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카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저희가 PC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PC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작품처럼, 그러니까 이 작품뿐만 아니라 지금 페이지 4 이후에 나오고 있는 마블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PC처럼 영화 내용과 아무 상관도 없고 그 설정이 있든 없든 이야기가 다 가능하고 저 장면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포인트에다가 굳이 그 PC 요소를 집어넣는다는 게 너무 불편한 거거든요. 그 매드맥스 3를 보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매드맥스 3는 처음부터 끝까지 PC의 향연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 불편하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오히려 명장이라고 칭송을 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그 작품 안에 PC 요소를 정말 잘 녹여낸 그 모범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면 누가 뭐라고 해. 근데
이 지금 토르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작품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마블 작품들에 너무 좀 무리하게 집어넣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케빈 파이기가 감독들한테 지령이라도 내리는 것처럼 무조건 이 작품에는 뭐 몇 분 이상의 PC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캐릭터는 뭐 몇 번 이상 언급해야 되고 이런 가이드를 주나 싶을 정도로 좀 강박적으로 그 요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 PC 요소 관련해서 제가 네. 덧붙여 얘기하자면은 이게 마블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 디즈니 전체의 문제여가지고 그 이제 도와주는 제가 참고로 이제 저는 이제 또 디즈니 쪽도 좀 보니까는 네.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 디즈니 관련 작품 중에 이제 피노키오 실사화가 있어요. 그 열받는 거. 피노키오 네. 실사화에 네. 다른 거는 다 이제 제대로 이제 실사화가 됐는데 네. 그 피노키오를 이제 움직이게 해주는 요정을 흑인 남성인가 막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여성이긴 해요. 여성이긴 한데. 여성인가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거를 왜 바꾼 건가?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PC 요소가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또 이제 좋게 작용하면 좋겠지만 강요를 하는 듯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제일 대박은 저거잖아요. 흑설공주. 백설공주를... 아니 책에 백설공주로 되어 있는데 흑인을 백설공주로 캐스팅한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인어공주도 그렇죠. 인어공주도 지금 흑인 캐스팅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백설공주는 지금 그래서 공주보다 여왕이 더 예쁘다고. 여왕이 오죽하면은 네, 거울이 이제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여왕님 당신이요. 백설공주는 아니 여왕님 맞아요. 여왕님 이쁘세요. 이런 농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PC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관객이 보고 이거 PC네라고 느끼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했죠. 그게 무슨 PC야? 그러니까 맞아. 그건 PC가 아니지. 그건 그때부터 강요지. 강요 혹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전면으로 드러내. 근데 그게 무슨 자랑을 하듯 야 우리 이런 것도 해. 우리는 이런 사람들 챙겨. 니네 왜 안 챙겨? 니네 인종차별주의자들이야.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오히려 더 매기는 게 아닌가. 이런 거면. 아니, 예를 들면 백설공주 얘기 나왔었는데, 이게 되게 좋은 예시인데, 욕하는 애들한테 막, 너네 인종차별주의자들이냐. 막, 니네 뭐냐. 여성차별주의자, 인명차별주의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너무 이거 비겁한 거 아닌가. 역겨웠거든요. 나사님도 채팅으로 개몽시켜야 한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정확히 그런 느낌이고 지금 백설공주 캐스팅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레이첼 지글러라는 배우가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뮤지컬 작품이죠. 가장 최근작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여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극장에서 봤는데 저는 이거를 극장에서 볼 때까지만 해도 저 여배우가 백설공주로 캐스팅된 배우라는 거는 모르는 상태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보고 나와서 그 기사를 딱 접하고 나서 처음에 든 생각은 왜 캐스팅했는지는 알겠다. 그러니까 굳이 PC 요소를 집어넣어서 피부가 하얗지 않은 백설공주들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은 그래 쟤를 골랐다는 거는 좀 일리가 있네. 그 정도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뮤지컬 영화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노래 부르는 씬들이 많겠죠. 근데 노래를 할 때 어떤 목소리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백설공주랑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존시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노우 블랙?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스노우 화이트고 그래서 백설공주인 건데 이 원작에 있는 설정도 다 부셔가면서 굳이 백설공주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다. 그리고 인어공주 흑인 캐스팅한 것도 그래요. 원작에서의 내용이 붉은 머리의 에일리엇인데 이거를 에일리엇을 에어리언으로 만들어 버릴 필요가 굳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니 누가 소울 영화 했었잖아요. 전에 개봉했던 디즈니 소울. 네. 픽사 영화겠죠. 픽사죠. 네. 근데 그거 보고 누가 그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하던가요? 이제 소울 너무 잘 만들었죠. 영화 자체가 이제 재즈라서 물론 흑인들이 많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누가 그걸 이 영화 PC다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죠. 흑인 배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거는 그럼 정말 옳은 세상인가? 오히려 더 역차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과도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야, 너희 영화 산업 몇백 년 동안
백인들, 잘생긴 미남 미녀 백인들, 눈동자 파랗고 이런 애들이 영화판 잘 해먹었잖아. 근데 우리 지금 요 몇 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캐스팅 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 법석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비주류로 다뤄졌던 소재들이라든가 아니면 성적 취향을 가진 분들이라든가 인종들이 그러니까 전면으로 나오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나올 거면은 좀 제대로 나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지금 뻐꾸기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한 몇십 년 우리 자식 세대가 저희 나이가 될 때쯤이 되면은 오히려 이런 잘생기고 예쁜 백인 배우를 쓰는 게 PC 영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약간 그때 가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존씨님도 PC로 장사를 하려는 게 제일 보성사나워요.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디즈니가 그 추구하는 그 가족 정서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 세대에게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세계관 같은 걸 물려주고 자식은 또 그걸 물려받아서 또 이어나가고 그게 뭐 디즈니한테는 뭐 이렇게 대를 이어서 우리 걸 팔아달라 이런 의미겠지만 근데 그거는 또 안 드러나게끔 이렇게 잘 교묘하게 또 싸자면 싸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되고 그런 어떤 그런 가족에 대한 어떤 정서 같은 거를 건드린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디즈니적인 어떤 그런 성장물로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긴 한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씬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고르의 병사들과 함께 이제 대규모 전투 씬이 나오는데 토르가 이제 자기는 병력이 없으니까 거기 잡혀와 있는 아이들한테 본인의 능력을 나눠주면서 이제 아이들이 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기 난사 사건, 그 학교나 어디서 학교 같은 데서 벌어지고 있는 총기 난사 사건과 좀 오버랩이 된다. 왜냐면은 그 능력을 이어받은 애들 중에서 실제로 뭔가 총알을 쏘는 듯한 그런 그 제스처를 취한다거나 그 장면을 이제 약간 그 1인칭 시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쏘는 그런 장면들도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굳이 저런 요소를 넣어서 연출을 저렇게 했어야 됐어? 이런 좀 논란도 많이 빚고 있던데. 그 설명하는 것도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 자자빈크스 같이 생긴 그 돌덩어리 그거. 네. 코르그. 네. 토르의 자자빈크스. 네. 코르그. 네. 설명충 같은 네. 그런 식의 설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동화 읽어주듯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옛날에 무슨 뭐 용감한 전사가 있었고 뭐 저쩌고. 참고로 코르그는 그 감독님이십니다. 다들 아시죠? 요거는 워낙 유명한 거기 때문에. 와이키키 그 사람이에요? 네, 모션 캡처를 본인이 직접 하셨습니다. 코르그는. 자, 그리고 존씨님께서 사실 저는 아직 토르 러브 앤 썬더를 보진 않았지만 마블 중에서 토르가 제일 좋았던 이유는 유일하게 신화에 기대고 있다는 서사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거대 서사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스토리적인 면에서 너무 안일하게 풀어낸 것이 약점이 된 것 같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만약에 이런 신화랑 엮이고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아마 이번 작품에서 좋아하실 만한 요소들이 몇 개 나오긴 하죠. 그 신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 제우스도 그렇고 저기 누구야 헤라클레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신화 좋아하시면은 좀 그 영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세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신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실 것 같으면은 오히려 토르 1이 더 와닿죠. 그치. 그러니까 신화를 좋아한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캐릭터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 신화라는 그 서사 구조를 좋아하는 경우가 보편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역경을 딛고 그거를 극복해내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고 자기가 이제 그 신은 어디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신이었다는 걸 깨닫고 뭐 이렇게 누군가를 구원하고 그게 이제 토르 1의 서사 구조잖아요. 맞아요. 그 멸리느가 없으면 네가 신이 아니라면은 넌 아무것도 아니다. 요 교훈도 얻죠. 이거 1이었나 이게? 원이었죠. 그때 원 만들 때는 이제 케네스 브래넌이 감독이었는데 그 사람은 셰익스피어 전문가고 영국의 뭐 신화라든가 뭐 거대한 서사시 같은 거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히어로물도 만들어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신화를 좋아하시는 관객이라면은 오히려 요번처럼 이렇게 막 캐릭터만 장난처럼 갖다 쓰고 이러면 실망스럽죠. 그 수대리님이 말씀하신 공감이 되는 게 진짜 캐릭터만 갖다 썼지 서사적으로 신화적으로 풀어냈다고 보기 조금 어렵기는 한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네. 캐릭터가 네. 없어요. 영화 자체에. 맞아. 그리고 견비님이 아까부터 계속 마이크를 켰다 풀었다 하고 계신데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얘기를 덧붙이자면 그 네. 이제 얘기하신 대로 네. 1편의 토르랑 지금의 토르는 많이 달라졌어요. 뭐 사실 좀 토르 1, 2편 때 토르는 전반적으로 이제 성격도 진지하고 이제 신화적인 이제 색채가 강했는데 좀 이제 3, 4편 그러니까 이번 그 토르 때부터는 그 이제 감독 스타일이 조금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야 이거 가오갤이랑 좀 약간 겹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네.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 이제 느낌이 됐기도 했고 또 뭐 노래 또 약간 개그 그리고 이번 토르 4에 토르가 사실 그 방금 말했던 토르 1 때보다 좀 많이 가벼워졌어요. 많이 뭐 진지함도 사라지고 뭐 이러고 그냥 바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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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좀 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신화적인 거 그러니까 요 근래 이제 신화적인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나마 뭐 3편 때 그 라그나로크는 뭐 이제 그 신화 때 나왔던 그 라그나로크라는 그 설정부터 해서 뭐 죽음의 여신 뭐 헬라 뭐 있기는 한데 지금은 그냥 이제 그리스 로마 뭐 이렇게 신들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뭐 그닥 뭐 신화적인 것보다는 역시나 또 약간 스페이스 오페라 느낌의 그냥 토르의 토르라는 이름만 토르인 그냥 우주 이야기가 아니었나. 공감합니다. 네. 정확히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뭐랄까 이 작품을 한 줄이나 한 장면으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은 그냥 그 장면으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제우스 예고편에도 쓰였던 제우스를 찾아갔을 때 발가벗겨지는 토르 씬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고편에 그 장면이 나왔을 때 막 열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짤로 막 엄청 돌아다니고 완벽한 몸매 막 이러면서 열광을 했는데 그냥 이 영화 전체가 그냥 딱 그 장면처럼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냥 발가벗겨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시각적인 것만 되게 신경 써서 만든? 근데 뭐 아름다운 건 알겠지만 그게 다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되게 발가벗겨진 그 토르의 몸을 봤을 때 오, 몸 좋은데 이 이상 뭔가 생각할 거리라든지 거기서 뭐 토르 아까 지금 뻐꾸기님이 채팅으로도 말씀해주신 토르가 가지고 있는 고뇌라든지 이거를 느낄 수가 과연 있을까? 물론 그 등판에 로키를 추모하는 문신도 있었고 그 문신 옆에 이제 토르를 떠나간 중요한 인물들 뭐 마더, 파더 뭐 저기 누구야 그 헤임달 이런 그 이름들 문신한 것들이 이제 깨알 요소로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그 이상 생각할 거리가 있는 작품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장면 하나로 요약이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두드러지도 않았어요. 좀 그리고 거기에 또 뭐 토니 그 나타샤 그러니까 그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맞아. 좀 너무 두드러지지 않았고 저는 이번에 아마존의 슈퍼히어로물 보면서 슈퍼히어로물은 인간의 내면의 본성을 드러내주고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는 장르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마블은 슈퍼히어로는 옳은 행동을 해야 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너무 나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얘기 자체가 한계가 온 것 같고. 여러분들 아마존 프라임에서 스트리밍 되고 있는 더 보이즈 지금 시즌 3 완결됐죠? 아직 못 보신 분 있으면은 진짜 마블이나 DC에서는 볼 수 없었던 히어로물의 진가를 볼 수 있으니까요.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요. 좋습니다. 참고로 수위가 엄청 높고 좀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온다는 걸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참고로 제가 아마 국내 정식 서비스는 못할 거예요. 수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풍자 해악이 좀 약간 매력인 드라마여가지고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약간 슈퍼 히어로물에 좀 약간 갈증, 조금 실증이 나셨다 싶으면은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원작도 좀 찾아보고 막 이랬을 정도로 되게 그 원작 작가분이 아예 그냥 약간 히어로물을 좀 싫어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걸 갖고 그 감정을 갖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보신 분들 다 느끼실 네네. 거예요. 그리고 사회풍자 얘기하셨는데 뭐 대기업, 뭐 언론, 그리고 선동당한 그 군중들 뭐 이런 것들 다 풍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풍자가 그냥 가볍게 그냥 우리는 히어로 다루면서 풍자도 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생각 많이 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막 섞여 있는데 굉장히 자극적이고 매운맛의 작품이니까요. 그런 거 감당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억측인데요. 네. 감독이 이번 영화 만들기 싫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느낌도 있지, 분명히. 왜냐면은 제가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은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네. 로니 제임스 디오 노래가 나와요. 네. 제목이 레인보우 인 더 다크거든요. 네. 그 뭐냐면은 전신이 그 사람 있던 전신 팀의 전신이 레인보우였어요. 그 안에서 팀 멤버들하고 더럽게 싸우고 나왔거든요. 레인보우를 욕하는 노래였어요. 그 레인보우 인 더 다크가. 네. 그 영화에서 보면 계속 레인보우가 깔리고 뭔가 연결되잖아요. 그 노래를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깔았다는 거는 이걸 내가 싫어하는 걸 내가 교묘하게 밝히고 있는 거 아닌가. 그 OST도 아니고 그냥 영화 중간에는 자기 좋아하는 노래만 잔뜩 깔아놓고 마지막에 디스곡으로 장식한다는 거는 만들기 더럽게 싫었는데 결국엔 하게 됐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사는 그 회의장에 가잖아요. 그 황금으로 된 곳. 네. 예, 그거 약간 좀 유엔 총회 같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맞아요. 그 부분도 조금 어떻게 좀 잘 해석을 해주자면은 풍자가 들어가 있다고도 느낄 수가 있는 게, 지금 소대가리님께서는 유엔 총회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굳이 유엔 총회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곳에 모여서 대단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것 같지만 막상 거기 가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다. 약간 이런 풍자를 담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신들이 네네. 그 영화에서 유일하게 좋았던 건 처음에 신이 이렇게 인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 설정은 되게 좋았어요. 그 장면도 고르가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고르가 나오는 장면은 깔 게 없어요. 다 좋아요. 깔 게 많아요. 고르도 많다고요? 나는 고르 나올 때 너무 좋았는데. 영화가 엉망이라서 고르 나올 때만이라도 좋았나? 어쨌든 혼자 너무 진지해요. 혼자 너무 진지하다. 혼자 셰익스피어 연극하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네. 이게 톤 앤 매너가 너무 안 맞아요. 오히려 마이티 토르보다 고르가 갑자기 그 흑화되는 게 더 설득이 안 되지. 갑자기 칼이 걔한테 왜 가는 건데. 아무 설명 없이 그냥. 그거를 좀 이렇게 맞게 하려면은 토르가 진지하든가 아니면 그 고르가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장난기가 있든가 약간 뭔가 좀 톤 앤 매너가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디렉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어쨌든 기승전 만들기 싫었다로 흘러가네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인터뷰 내용 중에 토르5를 한다고 하면은 다시 돌아올 의향이 있다 라고 인터뷰가 있었어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뭔가 좀 사실 토르3 때와 4 때가 약간 다르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3 때는 약간 좀 뭐 이제 그때는 케빈 파이기도 이제 이래저래 그 참여를 했었고 그때는 어느 정도 막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마블이 이래저래 좀 디렉팅에 좀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요새는 좀 오히려 케빈 파이기라든가 그런 분들이 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방향성을 잡던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래 뭐 3 때 잘 만들었으니까 4도 잘 만들겠지, 약간 그런 생각으로 좀 맡겨놨더니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 된 게 아닌가. 지금 닥스2도 제가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은 또 이제 샘 레이미 감독이잖아. 또 스파이더맨도 만들었었고 그래 우리가 뭐 굳이 터치 안 해도 되겠네 막 이러면서 또 맡겨놨더니 잘 나왔죠. 이게 뭐냐? 맡겨놨더니 잘 나왔죠. 견비님이 말씀하셨던 인터뷰 내용을 찾아보니까 일단은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은 토르는 돌아온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와이키키 감독은 그 자막에 들어간 걸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그 장면까지 보지도 않고 나왔어. YTT 감독도 그 자막에 나오는 거 보고 오 마이 갓,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놀랐어요. 극장에서 그거 보고 오우 쉿 진짜로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소대리님 말씀처럼 차기작이 나올 거라는 거는 본인도 예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크리스조차도
에? 뭐라고? 라고 했을 정도로 둘 다 놀랬다. 그러니까 배우 감독과는 상의 없이 들어간 자막인 것 같고요. 근데 YTT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크리스가 토르를 한 번 더 해준다면은 나도 차기작 같이 한번 해볼 의향은 있어. 근데 내가 맡으려면은 좀 더 서프라이즈하고 예상치 못하는 방향이어야 될 거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전투나 액션 같은 것도 좋지만 스토리 측면에서 뭔가 예상하지 못한 걸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고, 예를 들어서 뭐 액션씬 없는 저예산으로도 뭐 토르가 그냥 단순히 자동차 여행을 하는 그런 영화도 나는 크리스와 함께라면은 얼마든지 만들 의향이 있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요. 근데 이게 물론 이번 작품은 되게 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까 뻐꾸기님이 채팅으로 남겨주신 것처럼 지금 페이스 1 캐릭터 중에서는 뭐 유일하게 남아있는 캐릭터인데 야, 이 양반마저 떠나면은 모르겠네요. 지금 뭐 닥스랑 스파이더맨만 믿고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사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거든요. 마블 관련 좀 이제 VFX 아티스트 분들이 불만을 좀 표출했다라는 뉴스를 보고 맞아요. 약간 좀 CG 만드는 게 좀 많이 힘들고 너무 너무 혹독하게 너무 이제 강요하는 건가 싶기도 해가지고 최근에 실제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 VFX 회사들이, 외주 회사들이 마블과의 작업을 꺼리고 있는 이유는 마블사에서 요구사항도 너무 자주 바뀌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리고 마감 기한을 너무 촉박하게 준다. 뭐 이런 그 인터뷰와 함께 지금 마블과의 작업을 꺼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댓글들로 안 그래도 점점 마블 영화에 사용되는 CG가 좀 퇴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냐면은 이제 두고 봐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처음 딱 봤을 때 어색하지 않는 수준? 근데 뭐 두 번, 세 번 보면은 좀 어색한데? 싶은 게 느껴지는 그 수준? 그 정도로 조금 퇴보한 것 같다라는 우려도 있고 또 어떤 일각에서는 또 다른 댓글을 보면은 만약에 저렇게 그 요구사항이 많고 촉박하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는 거면은 충분한 보상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외주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이렇게 까다롭게 주는 대신에 내 돈 이만큼 줄게 이렇게 막 파격적으로 나가면은 싫다 한들 그게 힘들다 한들 그런 불만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하기 싫다는 소리는 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렇게 그 관계자들 외에 이런 일반 우리 그 관객들한테까지 올 정도면은 그 돈은 돈대로 짜게 주면서 일은 일대로 시켜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카카님 저는 박수 칠 때 떠났으면 좋겠어요. 뭐 차라리 PC를 주제를 하더라도 굳이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IP에 매달려가지고 하면 정말 캐릭터의 좋은 기억마저 나쁘게 남을 것 같아요. 크로마키 뒤에서 저게 얼마나 현타올까. 대학에서 저 사람들도 연기 배우고 전문기관에서 훈련받았을 텐데 크로마키 뒤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거 오케이 사이드 떨어지면 내가 연기를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도 모르는 야 이게 현타 오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요거 재밌게 보시려면은 그냥 성장 인물로 보면은 그건 또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액션 히어로물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아버지와 자녀가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자기들이 부족한 점을 서로 채우면서 성장해가는 뭐 그런 걸로 보면은 또 그냥 봐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얘기가 계속 돌고 돌아서 마블 걱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요쯤에서 끊고 오늘 뭐 좀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녹음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도 충분히 흘렀고요. 아마 지금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더라도 좀 비슷한 결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네, 토르 러브 앤 썬더의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인지 아니면은 마블과 디즈니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리였는지 구분은 안 가지만 뭐가 됐든 간에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디즈니, 그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좀 저도 과거의 팬으로서 너무 좀 씁쓸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개봉될 다음 주자인 블랙팬서는 또 뭐 슈리가 뭐 이어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던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극장에서 보긴 볼 거지만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녹화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